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그 12발자국이라고 하는 뇌과학자 정재승 씨가 쓴 책이에요. 12발자국이라는 의미는 그 12개 강의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 이제 선택하기 결정장애 이렇게 해서 제목을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생각보다 뇌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그 실험이 있는데, 제한 시간 18분 동안 딱딱한 스파게티면 20개와 접착 테이프, 실, 마시멜로 1개를 주어지고 가장 높은 탑쌓기를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학생, 뭐 직장인, 그 다음에 건축하는 분들, 유치원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도를 했는데, 의외로 유치원생들이 훨씬 더 높은 탑을 쌓았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보니까 대학생들은 3분의 2에 해당되는 시간을 회의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꽂으면 제일 높이 갈 것인가 회의를 하고, 이제 마지막 짧은 시간을 이제 탑쌓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생각처럼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걸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회의를 해도 사실은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예상이 사실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왜 유치원생들이 더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었냐면, 얘네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일단 무조건 쌓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거는 이 실험만이 아니고 예전에 TV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 네모난 스폰지 같은 거 주어지고 누가 더 많이 쌓나 하면은 그냥 막 대강 막 쌓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게 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어떤 계획을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몸을 움직여서 뭔가 시도를 하고 수정하면서 반복해서 오류를 줄여가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익숙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계획을 너무 오래 세우기보다는 먼저 행동하는 게 오히려 뇌과학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행하면서 배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학교 교육에 들어가면 최대한 실수를 줄여야 되는 것처럼 교육을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죠.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계획을 세우는 일들로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한 번도 그걸 시도해 본 적 없이 대학까지, 박사과정까지 밟아요. 자, 그러고 나서 사회에 나오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실수의 과정을 거치는 거야.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사를 가만 보세요. 그죠? 거의 계획 세우는데 대학 교육까지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게 뇌과학적으로는 불합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라고 책에 쓰여져 있냐면, 차라리 아이들한테 치약 100개를 주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팔면서 부족하고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고 고민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게 훨씬 아이들 인생에서도 유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70% 정도의 확신만 들면 무조건 실행에 옮겨보는 게 좋다. 그래서 70% 룰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 우리는 어떤 확신이 마음에 들기까지 거의 90% 이상의 확신이 들 때까지는 손발을 잘 못 대는 성향.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학교 교육, 공교육의 문제점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행동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죠. 자, 우리는 보통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시간을 오랫동안 생각을 해야 아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해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상원의원을 뽑는데 이제 두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신뢰가 가느냐 그랬더니 살짝 미소가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신뢰도를 높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원의원이 될 것 같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 후에 충분히 유세를 하고 공약을 사람들에게 어필을 한 다음에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선거에서 이겼어요. 자, 그런데 직관적으로 한 달 전에 선택했던 득표율과 실질적으로 한 달 후에 득표율이 거의 비슷했다는 거야. 70%면 거의 70%.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직관적으로 선택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공약이나 뭘 들었어도 그냥 그대로 결정을 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도 그냥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의외로 높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그 아웃라이어를 쓰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블링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의외로 옳은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심사숙고를 한 결정들이 더 많은 오류를 겪는 일들도 꽤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잘못됐으면 그거를 빨리 끊임없이 조정하고 수정하는 게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는 더 맞는 방법이다 라고 하고요. 선택을 할 때는 뇌가 아주 많은 영역을 써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경제적, 사회적, 어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선입견, 편견, 어떤 도덕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도 복잡하고 시대가 바뀌면 더 많은 조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뇌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약속 잡을 때 두 가지 옵션만 주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언제 괜찮아.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지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뭐 노란 화장지를 써야 되나?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우리는 하게 돼요. 그러니까 화장지가 하나만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인간에게는 그게 다행인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를 최대한 줄여서 빨리 결정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옵션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떤 식당, 요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냥 전문적으로 딱 가면 몇 인분만 시키는 식당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식당들이 오히려 심플하고 그 회전율도 높고 빨리빨리 먹고 나갈 수 있게 어떤 이런 추세로 계속 가고 있죠. 자, 우리가 그 선택을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그 상실감, 잃어버리는 것. 인간은 얻는 것보다 잃어버릴 때 훨씬 더 큰 상실감을 갖거든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자, 그래서 그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자세, 그러니까 뇌가 갖는 자세죠. 근데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어요. 고정 마인드셋은 원래 천재다, 원래 잘하는 사람. 그래서 약간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 원래 그걸 잘하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라는 거거든요. 성장 마인드셋은 내가 부족하지만 얼마든지 나의 노력을 통해서 개선 가능하고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인드셋인데 둘이 성공에 맞는 건 사실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모차르트는 원래 천재다 이렇게 우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행복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영웅은 있어야 되고 원래 천재는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좀 못했을 때 나를 위로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나는 천재가 아니니까 못했어 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당연히 성장 마인드셋이 좋지라고 하지만 의외로 고정 마인드셋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나를 변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실수와 실패를
만회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믿고 가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감정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 보여서.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왜 샀어? 그러면 상당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그 다음에 하죠. 인간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세일즈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못 팔아요. 마케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걸 잘하는 이유는 그냥 좋게 보이게 만들거든요. 의외로 감정적인 그 부분의 뇌 영역이 망가지면 사람은 실제로 선택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은 감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뇌과학적으로 거의 증명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자, 결정은 아까 제가 그랬죠? 오래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결정은 이왕이면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떤 연습이 돼야 되냐면 가치관, 본인의 어떤 사명 선언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본인의 역할들을 사전에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내가 앞으로 살면서 해야 될 건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정해놓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걸 결정하는 게 맞아 라고 해서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유부단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한테 리더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리더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치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는 결핍이에요. 결핍은 3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가장 큰 결핍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누구한테나 그 맞는 원칙은 뭐냐면 누구나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죠. 자,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내일 만약에 정해졌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결핍을 느껴요. 그게 이제 우리 마감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은 집중력이 아주 고도로 높아져요. 간절한 사람은 항상 이 시간적인 결핍을 갖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결핍을 느끼면 나의 가능한 자원을 그쪽으로 최대한 몰아쓰는 뇌과학적인 습성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너무 좋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한쪽으로 너무 집중을 하면 터널 비전이라는 효과가 나와서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넓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생각으로 실수할 확률이 또 높아져요. 그러니까 항상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적당한 결핍과 적당히 넓게 볼 수 있는 풍족함을 잘 갖추셔야죠. 자, 인간은 어렸을 때 놀이 그러면 뭐 애들 노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놀아야 된다. 요즘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어른이 논다 그러면 야, 지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놀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른이 될수록 머리가 지능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잘 놀아야 돼요. 왜냐하면 놀이로 인해서 뇌가 가장 많은 자극을 받거든요. 왜냐면 놀이는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뭐 경쟁도 그렇게 없어요. 그냥 그 놀이를 하는 동안 재미있고 행복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순간에 시냅스가 많이 연결되면서 뇌가 자극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의성이 많이 개발이 되죠. 특히 이제 장난감 없이 노는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 옛날에 뭐 수수깡 하나만 갖고도 말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 손에 주어진 장난감만으로 충분히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후츠파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옛날에 그 70년대 거리에서 보는 깡통들, 뭐 이런 맨홀들,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유치원에 쌓여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그냥 상상력으로 자기들끼리 집이다 생각하고 노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창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은 새로움. 원숭이 실험이 있는데, 자, 원숭이 4마리를 한 우리에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장대 바구니 끝에다가 이 바나나를 달아놨어요. 자, 원숭이들이 이제 막 먹으려고 올라갈 때 물을 뿌려요. 그 원숭이들이 못 올라가고 중간에 포기를 하죠. 그래서 몇 번을 시도할 때마다 물을 뿌리니까 이제 원숭이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도전하지 않아요. 자, 2마리를 뺐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입 2마리를 넣었어요. 자, 신입 2마리는 올라가려고 애를 쓰겠죠? 자, 근데 기존의 선배 원숭이 2마리가 그거를 말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배 원숭이 2를 뺐어요.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원숭이 2마리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올라가는 거를 제지당했던 선배 원숭이 2마리가 새로 들어온 새 원숭이를요, 말린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렇게 보면 내가 겪어보지도 않고 주변에서 이유도 없이 하지마 그러면 그게 맞다고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도전을 해보고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 그런데 왜 인간은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까? 왜 그러냐면 우리 뇌는 체중의 2%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써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보통 척추동물이 전체 연량의 2%만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만약에 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 우리 인간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죠. 더 많이 만약에 써야 되면 뇌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지금 타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손발의 근육이 원숭이보다 훨씬 약할 수밖에 없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뇌를 극대화시켜서 쓰는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이미 발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목표지향 영역,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안 해본 것들이 생겼을 때는 이 목표지향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생각해보고 몰입하면서 방법을 찾아내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한 번, 2번 하게 되면 습관 내 영역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일상의 대부분은 습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살기 위한 좋은 방법을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나이가 우리가 들수록 습관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오히려 능숙하게 더 잘 해내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주어지면 빠른 속도로 그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다른 편으로는 지혜다라고 표현을 하죠. 세상이 빠르게 변해요. 점점 더 빨리 네트워크화되고 AI화되고 창의성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일명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꼰대가 될 확률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10년, 20년 전에 했던 게 지금 이 세상에서 안 통하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길게 써먹을 수 있었는데, 자, 그래서 오래된 나이가 들수록 비슷한 사람, 비슷한 행동을 계속 우리는 반복을 하죠. 자, 그래서 젊게 사는 방법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역, 새로운 여행들을 통해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목표 지향 영역을 끊임없이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80% 항상 우리가 하는 것들은 80% 정도는 기존 방법을 사용하지만 20%는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젊게 사는 방법이고 창의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IQ 110 미만에서는 지능이 창의성과 대단히 밀접하게 작용을 해요. 자, 그런데 IQ 110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수준만 가지고 있으면 창의성은 더 이상 늘지 않는다. 그럼 창의성은 어디서 좌우되느냐? 훈련에서 좌우가 되는 거죠.
오리지널스라는 책에도 보면 많은 창의성이 20대에 나온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해요. 자,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창의성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40대들이 만들어낸 창의성도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의성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어떤 신선한 개념으로도 나오지만 자기의 오래된 훈련과 노하우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창의성을 끊임없이 개발을 해보시고요. 창의성이 발휘될 때는 모든 뇌 영역을 써요. 아까 우리가 선택을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은 독서, 여행, 사람 만나기 이런 세상과 의미 있는 충돌, 안 해본 것들을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오류를 겪으면서 도전해보고 해보는 그런 것들이 창의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마지막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 도전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도전을 해야죠. 뭔가 시작을 해야죠.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과 모호한 상황. 위험한 상황은 확률이 정확하게 아는 거야. 모호한 상황은 아예 확률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모호한 상황이 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위험한 상황, 여기 이제 확률을 아는 상황은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도전하고를 반복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모호한 상황은 그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무조건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시작할 것이 아니고 뭔가 불확실한 확률이 존재하면 일단은 미루고 좀 더 내가 훈련을 통해서 기초 지식을 쌓고 1만 시간의 법칙을 활용해서 도전하는 게 좋다는 거야. 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좋은 아이디어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많고요. 그거를 실생활에서 추려내는 과정에 좀 서투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티 속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발전을 시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부분 도시에서 나올 확률이 커요. 요즘에 그 유한준 교수가 쓴 공간의 미래 이런 책들이 그 공간책인데도 상당히 인문학적 책으로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건축들. 특히 이제 여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많은 IT 기업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IT 정보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소통이 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로 이왕이면 가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파워풀해지고 큰 도시들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야.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줌이든 뭐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이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열리잖아요. 지금 뭐 제페토 같은 경우 뭐 가입하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막 모임을 가지면서 슬슬 모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물리적인 서울 부동산, 뭐 부산 부동산이 아니고 메타버스 부동산을 선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어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모여 있을 때 더 좋은 아이디어와 새로운 것들이 창출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려면 혼자서 고민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계속 오셔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행동들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런 창의성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깊은 사색을 하고 몰입을 할 때 생겨난다. 물론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그런 방법들이 주로 먹히고요. 내가 다양한 것들을 정말 상상을 할 때는 그 다른 일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폴리메스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산책을 한다든지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내가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힌트들을 서로 어떻게 조합을 시킬 거냐 라는 부분들에서 앞으로는 더 창의적인 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추종자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팔로워요, 팔로워. 그러니까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방식을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책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당신이 조금만 앞장을 쓰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비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용기를 내시고 한 발만 더 앞장서서 사람들을 리드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수입과 훨씬 더 많은 평판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